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생활 속 작은 습관 10가지. 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일 시작할 수 있는 10가지 작은 습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유럽, 미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찬물 목욕과 같은 거창한 치유요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신경계가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쉬운 행동들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율신경계 불균형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너무 당연해진 탓에 스스로 인지조차 못하거나 삶의 질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바꿔봅시다. 습관 1. 조급함은 선택 사항임을 깨닫기. 정말 사소하지만 삶의 판도를 바꿔놓을 사실은 여러분이 느끼는 조급함이 선택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일조차 내면의 조바심과 긴장감을 아는 채 수행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타임 어택이라도 하듯 설거지를 하고 빨리 끝내려고 급하게 양치질을 합니다. 그저 이메일 한 통을 쓸 뿐인데 어깨는 경직되어 있고 턱에는 힘이 들어가 있죠. 빨간불에 걸려 서 있을 때도 초록불로 바뀌길 조마조마해하며 온몸을 긴장시킵니다. 여러분 몸이 겪는 조급함의 99%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전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신경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조급함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학습한 패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하고 서둘러서 움직이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몸을 훈련시킨 것이죠. 그것이 무의식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연스럽고 평온한 속도로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턱에 힘을 주든 빼든 이메일은 전송될 것이고 몸을 긴장시키든 말든 신호등은 결국 초록불로 바뀝니다. 늘 조급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위험에 처해 있다고 착각하며 계속 fight or flight 상태에 머물게 되고 이는 몸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일을 적게 하거나 일상의 모든 것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하되 몸의 긴장감과 조급함, 서두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패턴을 바꾸면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의 몸을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습관 2. 몸을 움직이되 벌이 아닌 균형을 위해 움직이기. 많은 사람이 운동이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칼로리를 태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자제력을 기르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좋지만 자율신경계 관점에서 운동은 성취나 규율을 넘어 방출을 의미합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 좌절감을 느낄 때 그 에너지는 어디론가 발산되어야 합니다.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 소파, 차 안에서 앉아만 있다면 그 에너지는 긴장감 형태로 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움직임은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것을 털어내고 발산하고 신경계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강아지들이 몸 전체를 털어내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털을 털어내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흥분 상태에 반응하여 온몸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동물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며 인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1시간 동안의 고강도 운동이어도 좋고 거실에서 5분간 춤을 추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필라테스 수업이나 몇 분간의 스트레칭, 몸 털어주기, 러닝머신 달리기, 혹은 자연 속에서의 느린 산책도 좋습니다. 움직임은 모든 동물이 신경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습관 3.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가지 않기. 우리 모두 가끔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스크롤하거나 뉴스를 읽지 않고는 소변조차 볼 수 없다면 그건 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도파민 루프에 갇혀 있는 것이죠. 스크롤을 할 때마다 뇌는 탐색 모드에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스캔하고 평가하고 다음 볼거리를 찾고 정보, 이미지, 소리, 감정을 처리합니다. 이는 신경계를 계속 활성화하고 경계하는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뇌에는 자극도, 오락도, 정보 입력도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안정화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10, 20년 전만 해도 이런 스크롤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시간이 존재했죠. 하지만 지금은 변기에 앉아 있거나 줄을 서거나 신호 대기를 하는 일상의 모든 전환점이 휴대폰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쉴 틈이 없고 뇌는 언제나 소비 모드에만 머물 뿐 존재 모드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화장실 외부에 스마트폰을 두고 들어가세요. 60초 동안 그냥 지루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신경계는 매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습관 4. 모든 것을 글로 적기. 단순한 생산성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신경계 건강에 정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으세요. 할 일 목록, 일정, 문득 떠오른 생각, 나중에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이 모든 정보가 매일 머릿속에 남아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 생각을 종이나 노트 앱에 꺼내 놓는 순간 더 이상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몸이 비로소 이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온갖 잡다한 정보를 담아두는 창고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뇌는 정보 처리,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그리고 삶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머릿속으로 치과 예약하기, 이메일 보내기, 가게에서 물건 사기 같은 온갖 작은 일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신경계는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온종일 경계 모드를 유지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뇌가 백그라운드에서 알림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셈입니다. 저 역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적어두고 약속이나 할 일은 빠짐없이 달력과 노트에 기록합니다. 몸이 그 부담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트 앱이든 플래너든 다이어리든 활용해보세요. 습관 5. 소리내어 한숨 쉬거나 콧노래 부르기. 소리내어 한숨을 쉬거나 콧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뇌에서부터 목, 소화기관까지 이어지는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이 미주신경은 몸에 이제 이완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휴식 반응을 켜는 핵심 신경입니다. 그냥 조용히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리로 인한 진동이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이완 반응을 일으키고 몸을 fight or flight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불안하거나 답답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적 조절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짜증이 나거나 답답한 이메일을 받아 예민해질 때 소리내어 한숨을 쉬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려 보세요. 노래를 부르는 것 역시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습관 6. 멀티태스킹 멈추기. 멀티태스킹은 환상입니다. 뇌는 실제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며 그저 두 작업 사이를 아주 빠르게 오갈 뿐입니다. 물론 빨래를 접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운전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쪽 작업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 통화를 하면서 이메일을 쓰거나 TV를 보면서 폰을 스크롤하고 요리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듣고 답장까지 보내는 것처럼 의식적인 주의가 필요한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뇌는 끊임없는 작업 전환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신경계에 큰 스트레스를 주며 과각성 상태를 유발합니다. 한편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하면 뇌는 몰입 상태에 들어가며 이 상태는 신경계를 매우 안정시켜줍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면 결코 몰입 상태에 다다를 수 없으며 주의 산만한 상태가 지속되어 신경계가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역설적이게도 멀티태스킹을 그만둘 때 생산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습관 7. 일어나지 않은 문제 미리 연습하지 않기.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 상사와 할 대화를 머릿속으로 연출하고 샤워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연인과의 다툼을 상상하고 차를 타고 가며 피하고 싶은 사람과의 어색한 만남을 대비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경계가 실제 위협과 생생하게 상상한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일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시뮬레이션 할 때 몸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반응하며 신경계를 비상상태로 만듭니다. 신경계가 실제 위협에 반응하는 것은 건강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가상의 문제를 계속 떠올리면 신경계는 존재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때 대처하면 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로 빠져들려 할 때 이를 인지하고 이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실제로 발생하면 그때 해결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 신경계의 에너지를 아껴주세요. 습관 8. 흐르는 물에 손을 대고 감각 느끼기. 매우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때 세면대로 가서 따뜻하거나 차가운 물을 틀고 약 30초간 손과 손목을 물에 적셔보세요. 그리고 그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물의 온도, 손가락과 손바닥, 손목을 스쳐 지나가는 물의 느낌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몸을 즉시 현재 순간으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신경계의 평온함은 오직 현재에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불안할 때는 보통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되짚으며 머릿속에 갇혀 있기 마련입니다. 손에 닿는 물처럼 새로운 신체적 감각에 집중하면 주의가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되고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습관 9. 외부와 완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 가지기. 신경계 조절에 있어 과소평가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누구도 나에게 연락할 수 없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상사,
부모님, 단체 채팅방 등 그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 조부모님 세대는 집을 나서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일터에 있거나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할 때 그 누구도 그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샤워하는 1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 밤 9시에 업무 메시지를 받고 자는 동안에도 이메일 알람이 쌓입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이처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옆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나를 찾을지 모른다는 무의식적 경계심이 유지되어 신경계가 100%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은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하거나 폰을 서랍에 넣어두세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 점심시간, 아침 루틴 시간 등 특정 시간을 지정해 보세요. 연락은 놓칠까 두려울 수 있지만 진짜 비상사태는 매우 드물며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습관 10. 수치 측정 및 추적 집착 멈추기. 걸음수, 수면 점수, 수분 섭취량, 심박 편의도, 칼로리 소모량, 생리 주기 등 자신의 상태를 무슨 과학 실험처럼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하는 행동을 멈추세요. 데이터 수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계속 측정하고 평가하려 들면 신경계는 이 수치가 좋은가, 나쁜가, 문제가 되는 수준인가를 판단하느라 과각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수면 점수나 심박 변이도 수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수치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만든 도구들이 오히려 불안을 유발한다면 잠시 측정을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얼마나 움직였는지 알기 위해 정확한 걸음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곤한지 알기 위해 수면 점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몸과 신경계는 때로 아무런 감시나 평가 없이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10가지 작은 습관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의 느낌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